앞으로 미국의 4년을 책임지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국제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선거가 뜨거운 투표 열기 속에 이 시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투표는 우리 시간으로 잠시 후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 대부분 마감될 예정입니다. 개표 작업은 우편 투표를 비롯한 사전 투표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무엇보다 주요 경합 지역의 현장 투표가 관심입니다. 언제쯤 투표가 끝나는 거죠? 네, 지금 대부분 주에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마감 시간은 주마다 다릅니다. 주요 경합주와 격전지는 대체로 이곳 시간으로 저녁 7시에서 밤 9시 사이에 끝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입니다. 조지아와 켄터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저녁 7시에 투표를 종료하고 핵심 경합주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주는 밤 8시에 투표가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당락의 윤곽은 언제쯤이나 나올까요? 네, 과거 대선에선 우리 시간으로 이른 오후에는 어느 정도 승패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과 투표 열기가 맞물리면서 우편 투표와 조기 투표를 합한 사전 투표가 급증했습니다. 따라서 개표가 지역에 따라 상당 시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사전 투표자 수는 결국 1억 명을 돌파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기 현장 투표 3,590만 명, 우편 투표 6,500만 명, 합해서 1억 90만 명입니다. 4년 전 전체 투표자의 70%가 넘는 수치입니다. 미국은 투표 현장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 집계는 안 됐지만 이번 대선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1억 5천만 명의 3분의 2는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투표자의 45%는 민주당 지지자여서 바이든 후보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공화당 지지자는 26%, 무당층은 29%가량입니다. 무당층의 선택도 변수입니다. 일부 경합주에서는 사전 투표 결과가 일찍 나오는 곳도 있죠. 네, 플로리다주는 선거일 전 22일부터 당국에 도착한 우편 투표지를 개봉해서 서명을 확인하고 개표 준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주는 이 작업을 선거일 14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주는 우편 투표 결과가 미리 나옵니다. 조지아와 텍사스주도 투표 종료 이후 1시간쯤이면 지역별로 우편 투표 결과가 공표됩니다. 개표 초반에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다가 현장 투표 결과가 나오면서 격차가 좁혀지거나 승부가 안개 속에 쌓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개표 작업이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네,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주는 선거 당일까지 우편 투표지를 개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투표가 먼저 집계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편 투표를 먼저 개표하는 곳과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플로리다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다가 상황이 뒤바뀌는 푸른 신기루, 또 펜실베니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다가 뒤집히는 붉은 신기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또 펜실베니아주는 선거 당일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으면 이후 사흘째 되는 날 도착분까지 유효표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개표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케이시 부쿠바 펜실베니아주 국무장관은 개표는 결코 오늘 끝나지 않는다면서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에도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전 투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CNN과 ABC, CBS, NBC 등 미 방송사 컨소시엄이 투표가 끝나는 주부터 출구조사 결과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송사 측은 현장 투표 유권자는 물론 사전 투표 참여자도 조사에 포함하고 추가로 전화 조사도 병행하는 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를 보완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워낙 사전 투표가 많아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각자의 승리를 여전히 자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프를 방문한 뒤 백악관 파티에 250명을 초청해 실시간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고향이자 초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경합주 펜실베이니아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백악관 앞으로 갑니다. 홍희정 특파원, 현재 그곳 백악관 앞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백악관 앞은 전 세계 각국의 많은 취재진들이 몰린 가운데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백악관 정문인데요. 이미 수백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백악관 앞에 광장을 꽉 채운 상태입니다.
저 백악관 주변을 따라 높은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원래도 보안을 위한 콘크리트 바리케이트가 있었는데 이렇게 울타리가 세워져서 2, 3중으로 담장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이 백악관 주변을 따라 세워진 높이 2.5m의 철제 울타리 곳곳에는 인종차별 철폐, 트럼프 반대 등이 적힌 게시물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격렬한 시위가 진행되거나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긴장된 분위기 속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워싱턴 DC에서는 BLM, 셧다운 DC 등의 시민단체가 대선 당일 오후부터 반트럼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워싱턴 DC의 시간이 오후 6시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지금 크고 작은 시위들이 이미 여기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누가 당선돼도 소요 사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싱턴 DC와 일부 주는 소요 사태에 대비해 이미 주 방위군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선거운동 막판까지 주요 경합지들을 돌면서 광폭 유세를 벌였습니다. 지금은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날 빡빡한 유세 일정을 마치고 다음 날, 즉 대선 당일 새벽 3시에 백악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시간 후 버지니아에 있는 선거 캠프를 찾았는데요. 오늘 아주 기분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I feel very good, and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great night. We're going to have a great night, and we're going to have, much more importantly, we're going to have a great 4 years.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 선거 캠프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잠시 후 밤이 되면 지지자들과 백악관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러스트벨트의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서 끝까지 총력전을 펼쳤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자신의 고향인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턴을 찾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펜실베니아가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부상한 상황에서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가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지자들과 만나서 막판까지 투표를 호소했는데요.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So based on Trump's notion, I'm going to declare victory right now. You know what I mean? They voted, so it's over. 바이든 후보는 오늘 밤엔 자택에 있는 델라웨어 월밍턴의 체이스 센터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CNN은 백악관 대선 파티에 250명이 참석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표 상황에 따라 바이든 후보는 델라웨어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물론 부통령 후보 부부인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과 더글라스 에모프 변호사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앞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미국의 소셜미디어들도 공정한 선거에 방해되는 일이 생길까 조심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특정 후보가 섣부르게 자신이 승리했다는 트윗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트위터를 통해 활발하게 정치적 메시지를 전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표는 아직 진행 중이고 2020년 대선 승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선거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접속자들에게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트위터 측은 특정 후보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 언론사 이상의 선거 결과 보도가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특정 후보가 섣부르게 승리 선언을 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투표를 방해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든 후보에게 적용되는 제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발하게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해왔습니다. 또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당일 현장 투표와 사전 현장 투표 개표 결과만 갖고 승리 선언을 한 뒤 우편 투표에 대해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전략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소셜미디어에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트위터의 경우 팔로워 10만 명 이상의 후보자와 선거 캠프, 혹은 2만 5천 번 이상 좋아요를 받거나 리트윗되는 게시물 등입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네, 여러 변수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 속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에게 그저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의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한미 관계는 물론이고 북한 관련 문제가 얽혀 있죠.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선거 불복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우리 쪽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남북 대화가 속도를 내려면 미국의 대북 기조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청와대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 트럼프, 바이든 둘 중 하나가 당선될 경우에다 불복 소송으로 권력 공백기가 생길 가능성에까지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인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을 중심으로 상황별 대응책을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판단은 두 후보 중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 남북 문제가 더 꼬이진 않을 걸로 보는 쪽입니다. 지난달 서훈 안보실장 방미 때를 비롯해 트럼프 정부 대북 라인은 물론 바이든 캠프의 외교안보 라인과도 접촉을 해온 걸로 전해집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우리 실익에 맞게 대비하고 있다는 말로 접촉 상황을 전했습니다. 당선자 윤곽이 나오면 외교부는 곧바로 외교전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전화 순서를 놓고서부터 일본 측과 신경전을 벌일 수 있어서입니다. 이달 안으로 예정돼 있는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도 선거 결과에 달렸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다음 주 초반 미국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선자가 정해지면 멈춰섰던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곧바로 재개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 대선이 불복 소송으로 얼룩지는 경우 한시가 급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시계도 일단은 멈춰설 수밖에 없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주요 경합주에서 초박빙의 승부가 이어질 경우 대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불복 소송이 실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낙선한 후보의 패배 연설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대선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은 더 많은 표를 얻고도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대통령 자리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선거 다음 날 바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자신이 상원의원을 지낸 뉴욕에서 고통스러운 결과에 승복한 겁니다. This is painful, and it will be for a long time. 지지자들을 향해선 다시금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We have still not shattered that highest and hardest glass ceiling, but someday someone will, and hopefully sooner than we might think right now. 뼈아픈 패배는 2000년에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엘 고어가 플로리다주에서 500여 표 차이로 공화당 조지 W 부시에게 졌습니다. 재검표 소송까지 치렀고 연방 대법원은 한 달여 만에 부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어는 결과에 깨끗이 승복했습니다. I accept it. This is America, and we put country before party. We will stand together behind our new president. 미국 대선에선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확보한 후보가 나오면 개표 중에라도 패자가 승복 연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벌써부터 후보는 불복 소송을 거론하고 열성 지지자들은 폭동을 예고했습니다. JTBC 이진우입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 오늘은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바라보는 미국 대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중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직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고 또 다른 분쟁 지역인 골란 고원의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하는 등 노골적인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수단 3개국과 이스라엘의 수교를 중재하면서 이란을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야 그나마 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2일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기원하는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에 힘입어 팔레스타인 영토이자 오래된 분쟁 지역인 서안 지구에서 정착해온 만큼 트럼프 지지 여론이 매우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랍비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중국을 공공의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아시아 일부 국가들, 일본과 대만 등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 열도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고 통제를 강화하자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대만 역시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만 입법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쾌유를 빌면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要祝福他能够早日康复，早日康复这个继续就是这个领导自由世界来对抗中共的暴行。 아시아와 중동 지역 국가들이 바라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중동 정세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대선 결과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은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재선을 당연히 원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 아주 보수 정치인인데요. 네타냐후는 트럼프와 궁합도 잘 맞았고 이 때문에 이제 그 예루살렘 수도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골란 고원 병합 등에서 아주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스라엘이 지금 연정이라는 겁니다. 네. 예, 연정인데 중도파 청독 연맹의 베니 간츠 국방장관이 연정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2021년 11월에는 총리 자리를 간츠에게 넘겨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츠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상을 지지하고 그리고 소수민족 권리를 확대하는 리버럴적인 그런 이제 그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네타냐후와는 결이 다른데요. 대신에 바이든과 상당히 이제 유사하고 좀 가까운 그런 그 정책입니다. 이 때문에 그 누가 되더라도 이스라엘의 정책은 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바이든은 자기 스스로 나는 온건한 시오니스트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친이스라엘이라는 얘기죠. 이 때문에 지금 보면은 그 2009년부터 이제 부통령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네타냐후가 집권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사실은 바이든 측과도 굉장히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이거든요. 어디까지 변화를 할지 그게 이제 주목이 됩니다. 네. 반면 이란 입장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이란 핵 합의 복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바이든은 지난번에 2018년 5월에 트럼프가 이제 그 폐기하고 단독 제재까지 했던 이란 핵 합의 이걸 이제 바이든은 부활을 하겠다는 거고요. 제재도 적극적으로 해제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이란은 경제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란이 한국에 수출했던 원유 대금 70억 달러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송금을 못하고 묶여 있습니다. 이걸 받게 되면은 이란으로서는 경제의 그 어떤 단비가 내리게 되고요. 이란 국민들은 지금 현재 이제 고통에서 굉장히 이제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지지도 높아지고 이 때문에 이제 이란의 정권은 굉장히 그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반중 정서로 인해서 트럼프 지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측면을 다 보는데요. 대만은 당장 안보가 걸려있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외교 노력을 가해서 중국에 계속 맞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요. 홍콩으로서는 지금 이제
중국 본토 베이징 정부의 압박으로부터 어떻게든 그 시민들이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트럼프를 지금까지는 이제 지지를 했지만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미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일본은 지금 보면은 스가 총리가 지금까지는 아무런 그 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승자가 결정되면은 거기에 외교력을 집중하겠다. 이런 그 셈법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현장 투표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쯤 투표가 모두 끝나고 이르면 오늘 오후에 당선자의 윤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4년이 또다시 이어질지 아니면 조 바이든 후보의 새로운 미국이 시작될지 전 세계 이목이 미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세계였습니다.